이번엔 주택 임차인이 대항 요건을 갖춘 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해서 소멸되는 줄 알았다. 이거는 주택 임차인이 대항 요건을 갖추고 그리고 선순위 전세권 등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주택 임차인이 전입신고하고 이 거주죠. 주택인도. 주택인도를만 갖춘 게 아니라 또 뭘 갖추냐? 등기된 전세권을 하고 등기된 전세권으로 전세권 설정을 해놓은 거죠. 이랬을 때는 이렇게 요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요 상가임차도 마찬가지야. 보호법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정일자 우선변제권을 갖게 된다. 요거는 전세권자로 민법상 우선변제권을 갖게 된다. 이거는 전혀 다른 권리다. 그래서 우리가 배당 요구할 때 이거로 배당 요구할 수도 있고 이거로만 배당 요구할 수도 있고 두 개를 동시에 배당 요구할 수도 있다. 어쨌든 이거로 배당 요구했다면 이건 무조건 소멸되는 거야. 전세권은. 그러나 이거 배당 요구했다면 전액 배당 받을 때까지 소멸되지 않아요. 물론 전액 배당 받을 때 소멸되게 혼동으로 하나의 권리죠. 또 이게 임차권을 배당 요구했다. 그럼 미배당이면 낙찰자가 인수요. 이 전세권 소멸되지 않아요. 그러나 전액 배당 받는 혼동으로 소멸되겠죠. 하나의 권리가 그 권리를 행사를 한 거죠. 하나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두 개의 임차권과 전세권을 설정을 했으니까 하나의 권리가 즉 주물 내 주된 권리가 소멸하면 종물이죠. 다 부정성에 따라 소멸하게 되는 거죠. 실무에 이런 게 많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를 보고 이런 경우를 했다면 이제 그 임차분이 전액 변제받을 때까지 소멸되지 않아요. 이 전세권은 이거를 배당 요구했다면 이거 무조건 소멸되는 거예요. 그래도 살아남죠. 두 개를 동시에 배당 요구했다도 이거는 무조건 소멸되지만 이건 소멸되지 않아요. 미배당금이 전액 배당 받을 때까지 주택인도를 거부할 수 있는 동시에 한배권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사례 같은 경우는 두 개를 동시에 갖추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느냐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2007년 9월 18일 날 전입신고하고 2007년 9월 14일 날 확정일자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라면 어떻게 되면 2007년 9월 19일 오전 0시에 대항력과 확정일자 우선변제권. 왜냐면 이렇게 미리 받아놓은 확정일자는 대항력이 발생할 때까지 우선변제권이 없어요. 그렇지만 대항력이 발생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하죠. 자, 근데 보면 이 말소기준 권리는 어떻게 하냐? 이 선순위 전세권자가 말소기준 권리인데 이 전세권자가 말소기준 권리는 9월 14일이요. 그러면 이거 전세권 등기가 있고 그 이후에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했다면 이게 말소기준 권리가 되고 이거는 소멸하는 게 일반적인 거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 갑이라는 사람이 전세권 등기라고 을이라는 임차인이 전입신고했다면 이건 소멸되는 거예요. 이건 소멸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는 뭐냐면 자기가 전세권 등기라고 자기가 임차권을 대항요건을 전입신고하고 이렇게 주택을 인도받았어요. 인도받아가지고 거주하고 있어. 자기가 전세권 등기라고 자기가 자기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주택임대차법 대항요건을 이중으로 갖춘 거죠. 이런 경우 자기가 전세권 등기라고 자기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주택임대차법에서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는 자기의 권리에 의해서 자기 권리가 소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이러한 논리는 우리가 이런 걸 알아야 돼요. 말소 기준 권리는 뭐냐? 말소 기준 권리 이후에 후순위 권리나 채권이 소멸되지 않는다면 선순위
그 말소기준 권리 채권이 예측하지 못한 손실을 보게 되기 때문에 이 말소기준 권리 이후의 권리는 소멸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이와 같이 자기가 자기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설정한 경우는 소멸시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선순위 말소기준 권리를 손해보는 게 아니라 더 이익을 본다. 이러면 말소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다면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보면 누가 배당 요구했는가 볼까요? 여기서는 배당 요구를 뭘로 했느냐? 배당 요구를 뭘로 했냐면은 요 임차권 갖고 배당 요구했죠? 이럴 때에는 배당 요구하지 않은 전세권 등기는 소멸되지 않아요. 그건 전혀 다른 거야. 그래서 이런 경우는 낙찰자가 있어. 그렇지만 전액 배당 5천을 배당 받는다. 그러면 소멸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배당을 했는데 얼마가 나왔느냐 보면 미배당이 발생하죠. 얼마를 미배하면 요 금액만큼 1978만 원만큼은 미배당이 생기죠. 왜 미배당이 생기냐? 이 낙찰가가 얼마냐 하면은 3,100이죠. 그러니까 1,900만 원 정도 경매 비용을 빼고 나면 뭐 한 1,900 정도가 미배당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인수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낙찰 받았는데 요거는 소멸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이 소멸되지 않는다는 게 이제 그 대법원 판례 여기 대법 2010 900 판결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자기가 자기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전세권 등기도 했고 그 후에 임차권을 갖췄는데 그 사이에 다른 말소기준 권리가 없어야 돼. 다른 말소기준 권리 때문에 당연히 소멸되죠. 임차권은. 그러니까 이렇게 됐다면 이게 자기가 갑이라는 사람이 전세권 등기를 했어요. 등기를 하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을이라는 사람이 근저당을 설정하고 그리고 갑이 전입신고를 했다. 그러면 근데 이 갑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했다면 이것도 소멸하고 이것도 소멸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냐? 이런 것이 아니라 이 갑이 전세권 등기를 해놨어요. 그리고 을이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했다. 이게 이제 그 다세주택이다. 그럼 이거는 소멸되죠. 소멸돼. 그리고 자기 이 전세권자 경매를 했다면 이거 소멸되죠. 그러나 이런 것이 아니라 갑이 전입신고를 하고 갑이 전세권 등기를 했고 전세권 등기를 하고 그 다음에 갑이 전입신고를 했다. 그 다음에 을 근저당권자가 뭐 경매를 신청했다든가 이 사람이 경매를 얻든가 아니면 이 사람이 경매를 얻었을 때에는 말소기준 권리는 자기가 자기 권리를 소멸시키지 못해요. 그러나 이거는 소멸시키죠. 그 이 사람은 경매를 신청해서 이거는 무조건 소멸돼. 그러나 이 권리는 소멸하지 못. 그러니까 이러한 전세권 등기는 자기의 임차권에 대해서 소멸시키지 못하고 다른 채권자도 소멸시키죠. 여기에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그 이후에 을이 전입신고를 했다. 그 병 가압류가 있다. 이 사람이 강제경매에 신청했다. 또는 그 과정에서 이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했다. 그럼 이건 말소기준 권리인데 자기는 소멸시키지 못해. 그러나 이거는 소멸시키죠. 이러한 논리가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항상 우리가 전세권 등기했다고 자만하지 말고 반드시 전입신고를 함께 하고 있어요. 전입신고하면은 거기에 주택을 인도받는 건 똑같은 거지. 거기 거주하니까. 확정일자 안 받아도 전세권 등기 시점에 전세권 설정 계약서에 우리 할 때 접수인을 등기관이 찍죠. 그걸 확정일자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전세권 등기 날짜를 접수인을 갖고 할 수가 있으니까 접수인하고 등기 날짜 같으니까 등기를 우리가 그 확정일자로 볼 수가 있는 거죠.